안녕하세요. 대부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에 대한 원리 이전에 그 기본이 되는 수익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상가 투자는 일단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해서 한번 투자했다가 평생 진짜 상가욕만 하게 되실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이 중에서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 우위시장, 그리고 임대인 우위시장,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실제로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이었었습니다. 그 매도자들이 이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자기의 수익을 붙여서 파는 것이 이제 건물의 가격, 상가의 가격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실제로 이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건물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는 것이 점차 변하면서 지금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예전에는 임대인이 내놓는 가격이 상가 임대 가격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근데 임차인이 맞출 수 있는 범위의 가격이 상가 임대 가격이 됩니다. 임대도 임차인 우위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매매는 굉장히 이전부터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매도자가 얼마에 내놓든 매매 시장에서는 수익 환원법에 의해, 그러니까 수익률에 의해 상가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즉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이로울 수 있는가가 초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상가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점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월세 100만 원이니까 이걸 12달을 곱하면 연수익을 구하는 거죠. 그럼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서 지역 시세에 따른 투자 수익률을 나눕니다. 서울 같은 지역은 그 중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2%대만 돼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무위험률, 내가 돈을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놔도 거기서 예금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 여기에 이제 위험률을 더합니다. 정확한 용어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 할증률이 가장 적어서 2%대에도 거래가 되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 7%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공실 위험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가 상승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상권이나 상가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강남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죠. 이게 주요 상권에서는 통합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아무래도 여기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린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지역에 맞는,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픈 상가 입지에 맞는 투자 수익률을 내가 벌 수 있는 돈, 아까 100만 원 곱하기 12이었죠. 이 돈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하죠.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할 때 보증금을 더하면 이렇게 2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가 가격의 기본이고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상가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핵심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자산을 부풀리는 역할을 했던 핵심 지식입니다.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없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이 공식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공식에서 상가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개월을 13개월로 바꾸는 거? Nope. 그건 누구도 못하죠.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월세 금액을 올리는 것과 여기에 투자 수익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기 월세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지역의 가능성, 그 상가 입지의 가능성, 해당 임차인이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저 역시 상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가 투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예금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률도 따라서 내려가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투자 수익률도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5%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가진 상가를 서울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5%가 넘었죠. 리먼 사태 이후에 저금리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수익률 역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넣어둘 바엔 차라리 여기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지역이 이제 강남이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 지역 정도면은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않나라고 4%를 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는 위험한데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 6%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투자 수익률도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위험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상가가 상층부까지 돌아가는 상권이 별로 없어요. 상층부까지 들어가는 상권 중에 상층부의 권리금이나 1층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유지하는 입지는 정말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1층이 이제 5%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하면 2층은 5.5, 6% 정도, 3층은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한 6%, 7%까지 형성이 됩니다. 1층이 환산 매매가 이제 5%를 보이는 지역에서 이제 4층이 투자 수익률 5%로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일단 99% 낚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해당 지역의 상권의 주동선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유력한 기업이 들어와서 유량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를 남겨두고요. 사실 이 정도로 알고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미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공동임대입니다. 이제 저 투자 수익률이 단독 임대를 했을 때입니다. 5%라는 거, 4%라는 거, 아까 이야기드린 2%라는 거. 만약 노브랜드가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브랜드 정도면 최근에 임차인들 중에 굉장히 좋은 임차인입니다. 월세 1,000만 원에 이제 보증금 2억 정도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럼 얼마죠?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1,000만 원 곱하기 12.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이걸 투자 수익률 5%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 2억 원을 더해요. 그럼 상가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 상가의 가격이 얼마죠? 26억 원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동임대를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유주가 이 노브랜드 임대를 주고 있는 소유주가 4명입니다. 단독 임대를 하고 있을 때는 26억을 주고도 살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동 임대 중에 한 군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중에 이 한 군데를 4분의 1인 6억 5천만 원을 주고 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노브랜드 정도면 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내가 단독으로 임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 연장도 그리고 임대료의 상승도
나중에 상가가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걸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이걸 토지의 지분 투자처럼 일부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투자 수익률 5%에는 이렇게 공동 임대된 물건을 팔지를 못하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5%가 아니라 6% 정도에 맞추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5%보다는 훨씬 많아지겠죠. 그나마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게 노브랜드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있겠지만, 이 임차인이 만약에 노브랜드가 아닌 동네 장사를 하는 분이었다면 살 사람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 위험도가 투자 수익률의 증가입니다. 이걸 계산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까 계산한 거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5%가 아닌 6%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보증금까지 가격이 2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4억 원이 줄었습니다. 4명이기 때문에 한 명당 1억 원씩이 줄어든 꼴이 됩니다. 6억 5천만 원, 4분의 1이니까 6억 5천만 원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6%에 맞춰서 5억 5천만 원까지 내려서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상가 투자에 실패했다고 하는 원인입니다. 당장 월세 금액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몇억 원씩 상가에서 손해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월세까지 하락을 하거나 공실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를 바꿔서 근데 역으로 이용하면 기사에서 자주 뜨는 상가와 건물의 가격의 상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건 제가 얼마 전까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으면서 유료 상담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직까지 그분들 중에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분들 보내오십니다. 지역의 투자 수익률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과 매수자가 사고 싶은 가격의 간극을 지역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합의를 이루어 놓은 것이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역의 투자 수익률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유력한 장기 임차인이 나타난다면,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제가 영상에서 제일 많이 드는 예 스타벅스였죠. 스타벅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벅스는 최소 5년 그리고 8년이나 10년 장기 계약을 하죠. 이런 업체가 투자 수익률이 5%인 지역에 들어섭니다. 그럼 살 사람은 투자 수익률이 꼭 5%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나타납니다. 실제 스타벅스는 경기도권에서 2, 3%에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투자 수익률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살 사람이 계속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서울이라도 서울의 투자 수익률은 워낙 낮죠. 근데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매수인 입장에서 그 상가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적다는 예시를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투자 수익률이 3%인 지역에서 임차인에 따라서 실제로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변동시켜서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드렸던 노브랜드를 이번에는 스타벅스로 바꿔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세 1,000만 원에 보증금 2억 원. 물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이렇게 정액제로 내진 않습니다. 수수료가 이 정도였을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였을 때는 상가 가격이 26억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투자 수익률이 이제 여기에 2%대가 아닌, 그건 너무 낮고요. 한 3%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가의 가격이 42억 원이 됩니다. 많이 보셨죠? 이 정도 오른 상가 건물 가격이 연예인들 기사랑 접목돼서 나오는 것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딱 이 정도 오릅니다. 이 경우 이제 공동 임대인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지금 42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5천만 원씩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를 3%대 투자 수익률로 팔리지가 않아서 이제 공동임대니까 4%로 조정을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상가의 가격이 32억 원이 됩니다.
그럼 최초 6억 5천만 원에 주고 샀을 때 여기보다 1억 5천만 원이 오른 이제 4명이서 나눠 가지니까 8억 원을 팔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아요. 뭐 정말 쉽지 않은 경우긴 하지만 그만큼 이 투자 수익률의 조정이 상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건 상가만이 아닙니다. 모텔, 원룸, 리모델링 업자들, 단순히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 가격 상승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오래되고 낡은 이제 매수인들이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물건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재매매를 하죠. 경기만 좋다면 이들이 얻는 이득은 굉장히 상당합니다. 이건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월세나 투자 수익률 둘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건드리게 되면 가격은 급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미 경험으로 이들은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 모르고 상가 투자를 생각을 하셨다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호실이 좋으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중간에 조금만 먹고 빠져라, 등등등의 허무맹랑한 말 속에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두 가지를 건드리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제 한두 줄에 혹하는 말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믿은 채 하는 상가 투자는 결국 나중에 상가를 욕하게 다니는 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가장 다치는 사람은 결국에는 본인입니다. 저에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나 카페 통해서 제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상 오늘도 갑자기 찍게 된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 대북이었습니다.